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성규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보궐로 당선해서 의정활동 2년차에 접어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라는 중책도 맡으셨고요. 요즘 나라 안팎으로 참 복잡한 상황이라서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지난 5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개편이 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에 제가 정책 부대표로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궐선거 전에 30년 동안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생활을 한 그 경험과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잘 가교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큰 역할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주신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GTX-B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개통할지가 관심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 출신이라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추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21일 우리 인천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시청역을 거쳐서 부평, 부천체육관역, 여의도, 그리고 용산, 서울역, 그리고 경기도 마석에 이르는 GTX-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GTX-B 노선은 50m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서 시속 약 100km 정도로 다니는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우리 GTX-B 노선은 서울역에서 GTX-A 노선, 그리고 청량역에서 GTX-C 노선하고 만나게 됩니다. 네. 명실공히 우리 지역이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절차는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동구 주민들은 어쩌면 제2경인선에 관심이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기재부가 최근 예타 착수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난 7월 초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청학역을 신설을 해서 노년역을 만들고 남촌 도림동, 서창을 지나 시흥, 그다음에 광명을 연결해서 구로까지 연결하는 18.5km의 신설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2경인선 철도 사업은 서울로 가는 광역 교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에게 큰 획기적인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의 40%를 감축시켜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1, 2호선, 서울 1, 2, 5, 7호선을 9호선을 포함해서 9개 노선에 환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삶을 돌려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약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가능한 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GTX-B 노선 외에도 또 예타를 통과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가어항 개발 사업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 악화 시에 이 배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한 대피 시설을 넘어서 수산물의 가공 유통,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휴식 제공 등 다양하게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약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래포구를 현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현대화 더불어서
지역 편의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지역 경제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요. 네. 다음 앞으로 절차는 기초 자료 조사를 거쳐서 설계, 그다음에 착공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내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참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었죠.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정으로도 보이는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일명 지소미아라고 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군사 2급 내지 3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33개국과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 원인이 우리나라가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어떻게 군사적인 기밀 정보를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셨는데 일본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 정부가 단호한 결정을 내린 거고요. 한편에 따라서 이게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를 하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보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런데 한미 간에는 한미 연합사령부 또한 주한 미군 사령부를 통해서 다양한 군사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필요하다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류 협정에 따라서도 충분히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워낼 수 있다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의 위상도 당연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소미아 협정 종료 시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이 지금까지의 부당한 조치를 처리한다면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여태까지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전향적인 검토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에게 전할 말씀 있다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저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란 안전하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예측 가능한 사회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제 모든 것을 다 역량이나 그동안의 경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역 구민 그리고 인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예측 가능한 사회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